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에 있는 오승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자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감자 재배 현황, 그 다음에 감자의 제주도에 재배하는 감자 품종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육 환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자 재배 기술에 대해서 파종, 그 다음 멀칭, 수확, 병해충, 생리장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자 재배 현황입니다. 이제 제주도 감자는 지금 현재는 21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재배 면적 1,700헥타에 이르고 봄 감자는 한 300헥타 내외, 가을 감자는 1,100헥타 내외를 하고 있는데 20년, 21년 계속 태풍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수나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육지하고 나온 그 통계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감자 재배 작황은 기본적으로 봄 재배, 가을 재배, 겨울 재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제주도는 거의 이기작 재배를 이제 들어가고 그 일부로 겨울 재배가 조금만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이 고냉지에서는 이제 여름 재배, 나머지는 이제 거의 봄 재배 위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서는 거의 일기작 작물 품종인 숨이나 조풍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휴면 기간이 좀 깁니다. 90일에서 100일 정도 돼가지고 이기작 재배가 잘 안 되고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것들 이제 알고 계신 돼지, 탐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이따가 말씀드릴 홍지술 같은 것들 그런 작물들은 60일 내입니다. 휴면 기간이 60일 내라 가지고 봄에도 재배하고 가을에도 다시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자 지대를 이제 지도로 나타낸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랭지에서 재배 일기작으로 여름에 4월에서 9월까지 이제 재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봄에 3월에 4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6, 7월에 이제 수확하는 작황을 들어가고 제주도에서는 봄에 2, 3월에 들어가서 6월 그 다음에 8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가지고 11월, 12월 일부 작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동 재배 작황이 있습니다. 예, 제주에서 재배되는 품종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이제 돼지맛 품종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은 강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역병 그리고 더댕이병에 약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특히 더댕이병이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품종을 이제 연구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게 그 전에 제설한 품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탐나란 품종이 나와가지고 그게 더댕이병에는 이제 강합니다. 뭐 저희들 조사한 걸로 따지게 되면 역병에도 돼지보다는 좋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홍지슬이라는 품종 해가지고 홍색계통 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또 있는데 그게 또 바이러스나 더댕이병에는 이제 강합니다. 그리고 추배기는 많이 이제 육지에서도 하는데 가끔씩 재배하는 것들 추배기는 품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돼지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고 기본적으로 숙기는 이제 중생입니다. 초세가 강한데 잘 노지에서 재배할 게면 한 80에서 90cm 내외까지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복지기가 길고 이제 괴경수도 많고 그리고 맛도 괜찮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재배를 해왔는데 색깔은 이제 조금 다망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얗진 않고 그리고 바이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에는 강하나 역병이나 더댕이병에는 매우 약한 품종입니다. 예, 탐나란 품종입니다. 이게 돼지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에 대처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가을에 재배를 하다 보면 대가에게 초세가 강합니다. 그리고 돼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줄기가 굵고 길이가 더 길다 보니까 태풍이나 그런 것들에 좀 피해를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병에는 이제 저항성이 별로 없습니다. 돼지보다는 낫지만, 그리고 더댕이병에는 아주 강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 탐나 감자를 하게 되면 더댕이병은 걱정을 안 하셔도 거의 됩니다. 예, 추백입니다. 이기작경으로 이거는 우리 돼지나 탐나보다 이제 조생종으로 조금 더 빨리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다 좋습니다. 기형사나 열개사 그런 것들이 없고 돼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가지고 좋은데 이제 동해나 서리에 그런 것이 좀 약해가지고 월동 재배 쪽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도 재배하기가 좀 문제가 서리 피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홍지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21년도 이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한 품종인데 기존에 있던 품종들은 거의 홍색계통 품종들은 일기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이제 재배하는데 제주도에서도 하게 되면 봄 재배밖에는 안 되는 거 휴면 기간이 길어가지고 안 됐던데 이 홍지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육상을 하는데 휴면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 돼지나 탐나처럼. 그래서 이기작이 가능한 홍색계통 중엔 최초의 품종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역병에는 이것도 약한데 더댕이병에 저항성이 있고 생리장애에 접습니다. 그리고 홍색계통은 뭐 감자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거의 안토시아닌 계통이 많아가지고 또 이 홍지설에는 이제 폴리페놀, 칼륨 등이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안토시아닌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자색 계통, 그다음에 빨간색 계통 하게 되면 이제 안토시아닌이 많아가지고 그게 뭐에 좋냐면 심장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빨간 거를 많이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 거고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항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우리가 당뇨 하신 분들도 이제 고기를 조금씩은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기에는 칼륨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냥 칼륨이 뭘 해주는 게 뭐냐면 근육, 여기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육에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쥐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줍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혈압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기능성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지슬 플러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이제 품종 출원을 했습니다. 이제 품종 출원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던 그 바이러스나 역병 그쪽에도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병이나 그다음에 생리장애에는 저항성을 가지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색계통은 추워야 그 빨간 것이 이제 색깔이 납니다. 그러니까 홍지슬은 조금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색깔이 약한데 이제 봄에 재배를 해도 홍지슬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이 잘 돼가지고 홍색 감자로서의 효능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이 보시게 되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가을 재배를 했을 때도 괴경 크기가 크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이제 바로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품종 출원을 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실증 재배를 합니다. 지역 적응 실증이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보급 사업이 아마 몇 년 지나게 되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자 생육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자는 남미 안다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온성 작물입니다. 산악지대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온도는 생육 저온을 보시게 되면 14에서 25도 내외, 최적 온도가 25도를 안 넘고 야간에도 한 10도씨 내외가 생육이 갖다 왕성합니다. 그냥 봄이나 가을이 맞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봄 재배에서도 문제가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싹자람 온도인데 그게 5도씨 내외를 넘어야 싹이 자라 나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재배하는 데 갖다 킥포인트가 됩니다. 일조와 생육은 일단 일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잎과 줄기가 잘 자라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덩이줄기라고 하는 감자가 또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그 병해충에도 강하게 됩니다. 근데
강수량은 실제적으로 건조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과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건조를 하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선 비가 많아가지고 그거 실제적으로 재배할 때 배수가 감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자에서도 이제 수분이 갖다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출현할 때 처음에 해가지고 나올 때하고 그다음에 꽃이 핀 다음에 감자가 비대할 때는 그 시기는 비가 안 오게 되면 관수를 해 주셔야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토양은 이제 더댕이병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토양 pH가 제일 중요합니다. pH가 5.0에서 6.0 사이로 가야 더댕이병도 안 걸리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고토석회를 이제 주지 마시고 토양 분석을 한 다음에 5.5 내외로만 유지를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양 환경은 이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알칼리성의 모래 토양 같은 경우 가버리게 되면 더댕이병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흑지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자는 시기맛 한번 이제 수확한 감자도 계속 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뭐 3번, 4번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게 보시는 대로 처음에 나올 때는 한 개 뭐 1세대밖에 안 된 것들은 이제 정화우세가 해가지고 크게 나오는데 나중에 갈수록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3세대, 4세대 넘어가게 되면 여러 군데서 눈이 나와가지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1세대 쪽은 이제 출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늦는데 그리고 노령산 빠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괴경 유도도 빠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1세대 쪽 행운의 미숫감자나 1세대 쪽인 경우는 경엽이 줄기가 이제 나오는 게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괴경수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적으로 달리는 것들은 조금 늦게 되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들어가기 늦게 되는데 수량은 많습니다. 노령사인 경우는 처음엔 빨리 나오지만 나중에 뭐 숙기도 빠르지만 수확량은 이제 줄어들고 작은 잔 감자가 나오게 되죠. 생장 단계별로 이제 관리 요령을 이제 잠깐 주의할 걸 말씀을 드리면 파종기 때 특히 봄 감자 재배할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5도씨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5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 땅 속에 들어가도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그나마 뭐 봄철에 들어가도 그 큰 문제가 토양 온도로 이제 5도씨가 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나오는 게 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느리게 될 경우는 30에서 40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봄 감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제주도는 장마기가 있습니다. 6월 이제 가끔 뭐 빠를 때는 6월 상순도 되는데 6월 중순 내외. 봄 감자 재배할 때는 6월 중순 내외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칭 재배해가지고 토양 온도를 올려가지고 처음에 자라 나오는 걸 빨리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 나온 다음에 이제 싹이 출현한 다음에 잎이 필 때, 근데 보통 생육이 해서 지상부가 이제 달릴 때, 그때 보통은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 이제 북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싹이 나온 다음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북주기를 한 번 정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자가 줄기가 생장을 해서 거기에 줄기에 우리가 먹는 감자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괴경수가 감자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주기를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괴경이 형성되는 건 꽃이 피면 이제 괴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대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주기를 해주시게 되면 그 괴경수는 품종마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만 달리는 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10이나 그다음에 배토에 따라 가지고 수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괴경 비대기입니다. 개화기부터 한 다음에 잎이 줄기가 황변되는 시기까지.
근데 처음에 이제 자라날 때는 한 일일에 한 3cm까지도 자라나는데 처음에 그걸 자라나 줘야 나중에 그것이 그 양분이 줄기로 내려가면서 궤경이 완전히 형성됩니다. 근데 최대한 이제 그 연면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지금 재배할 때 꽃이 피기 전에 비료를 해가지고 추비를 이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지에 관해 가지고 대지 품종에 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수분 요구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때 비가 오지 않을 경우는 관수를 해주셔야 감자의 상품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궤경 성숙기입니다. 표픽 한 비대기 지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꽃 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궤경 성숙이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는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하지 않게 되면 표피가 굳어지지 않아 가지고 기계적인 상처나 저장력이 약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봄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주의하셔야 될 게 장마기 이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보시면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예, 감자 생육기를 이제 그림으로 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생육 영상입니다. 출현기는 아까 30에서 4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늦게 나올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정상식이 뭐 3월 이상 나오고 온도가 될 경우는 한 2, 30일이면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도 조금 나오는 시기가 틀리게 됩니다. 파종되는 깊이에 따라서. 출현기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 토양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토양 수분이 갖다 토양 온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또 관수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복지 신장기 때는 북주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줄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궤경 형성기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궤경 형성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그 역병이나 그 줄기에 갖다 줄기나 잎에 피해가 없도록 갖다 그 병해충 방제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꽃이 피게 되면 거기에 궤경이 이제 그때부터 비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비대하는데 특히 올해 가을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때 같은 경우는 관수를 해주셔야 감자가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20에서 30일 정도 이제 궤경 비대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꽃 피고 난 후 한 45일 내지 50일 첫 꽃이 피고 난 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궤경이 성숙이 돼가고 있다. 거의 90% 이상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한 달 꽃 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쯤부터는 가물게 할 수 있으면 가물게 관리를 하셔야 이제 감자가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제 많이 재배하는 대지하고 탐나를 해가지고 재배 관리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대지는 꽃이 별로 안 핍니다. 왼쪽 편이가 대지고 오른쪽이 탐나인데 탐나는 감자밭이라고 해석할 때 꽃이 많고 크면 이건 탐나 품종이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보다 탐나가 줄기도 키도 크고 양도 많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봄 재배에도 양이 많이 나오고 가을 재배에도 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저희 19년에 갖다 농업기술원 이 포장에서 이제 실증을 한 건데 봄에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가을이 되면 가을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량도 좀 적게 나왔잖아요. 19년에도 태풍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열개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탐나 품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큰 거에서 열개가 많이 감자가 벌어지는 것, 그 증상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2016년대 실증을 해볼 경우 탐나하고 대지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뭐 저희들 그때 실증할 때 65에서 75cm 조간을 그렇게 하고 주간을 갖다 20에서 30cm 그렇게 해서 5cm 간격으로 이제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주간은 한 25cm 내외로 할 때가 수량이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봄 재배할 때는 조금 조간을 좀 늘려주시고 가을 재배할 때는 조금 줄여가지고 65cm 내외로 해주시는 게 감자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했을 때 기준으로 취비량을 이제 해본 거는 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비하고 추비를 나눠서 봄하고 가을에 이렇게 13 질소 13 기준, 가을에는 16 기준으로 이제 해가지고 두 번을 갖다 이제 비료를 주는데 탐나는 기비만을 시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시게 되면 봄하고 가을에 탐나는 하고 대지는 봄에는 이제 탐나 대지의 시비량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비만을 주는 거지만 총량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가을 재배를 할 때는 탐나가 시비량을 좀 늘려주셔야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열개서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 실증한 건데 실제적으로 적정 표준 시비량이라고 한 것 쪽에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양분 관리로 지금 표기 계단된 건데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의 관행구 그쪽 지역에서는 대정 지역, 구자 지역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관행량을 해가지고 시비를 했는데 비료를 많이 한다고 감자가 수량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정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2배 이상을 줬는데 600kg밖에 차이가 없고 구자 지역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거꾸로 양분 적정 시비량이라고 해가지고 양분 관리고 헌 데서가 수량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열개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가 관행구 해가지고 관행으로 재배하는 데서가 도리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 열개가 많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기비를 하고 추비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추비를 들어가는데 탐나는 추비를 하면 안 됩니다. 추비를 하게 되면 더 줄기가 오르고 특히 가을에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줄기가 자라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이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감자 준비하고 파종 전 처리입니다. 좋은 시감자는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기계적 상처가 없는 거. 그 다음 시감자 퇴근의 크기, 근데 50에서 250g 우리가 하는 큰 것 어느 정도 되는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들은 다 될 거 있는 좋은 시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감자 보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하가 안 되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저장할 때 하게 되면 얘기가 나오지만 2도, 어떤 데는 4도 내외인데 그 사이 내외에서 저장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 너무 고온이 되지 않고 바람이 잘 하는 곳에서 이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신부병 같은 건 문제가 흑색 신부병이 이제 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 저장할 때 갖다가 환기가 안 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휴면타파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사도시 저장을 하다가 이제 상온에 봄이든 가을이든 상온에 18에 한 20도씨 내외에서 습도가 한 85에서 90% 될 때에서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휴면타파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절단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괴경이 한 4분, 5분, 한 80% 정도 밑에는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치유하고 두었다가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감자 자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눈 자를 때는 눈이 하나 이상은 나오게, 그 다음 정부 쪽에서 잘라가지고 하는 게 좋고, 얌자 크기에 따라가지고 2절, 4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한 다음에 심기 전에 최소한 5일 이상은 서늘을 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서 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심기 전에 기본적으로 특히 봄 재배할 때는 이제 상광채야라고 욕광채야, 상광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만 바로 직사광선은 없는 곳에서 한 달 정도 놔두시게 되면 싹이
한 2cm 내외가 내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싹을 내온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흡착이 되면서 자라 나오기 때문에 줄기 출현이 갖다 빨라질 수 있어가지고 감자 수량이나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파종하기 전에 더댕이병이나 검은 무늬 썩은 병 같은 경우를 이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더댕이병 같은 경우 등록된 약은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검은 무늬 썩은 병에는 침처리하는데 논사, 리조렉스, 그다음 뭐 영일스마트, 방어벽, 아리스위퍼 이렇게 이것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파종 준비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파종하는 것이 건조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퇴비 기준 표준 시비라고 그런 퇴비가 한 우리가 말하는 300평당 1,500에서 2,000kg 정도를 들어가고, 여기 표준 시비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실험했을 때하고 꽤 저희들이 나온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표준 시비량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요거의 기준에서 이제 가감이 되는 거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이제 토양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 시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봄 재배는 아까도 했지만 대지하고 탐나, 실제적으로 탐나가 도리어 이제 표준 시비량은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 재배에서는 탐나가 조금 양이 늘어납니다. 제시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에서 70인데, 이거 전반적으로 60에서 75라고 한 건 대지도 포함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탐나일 경우는 한 65나 봄에는 70, 가을에는 65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거리는 한 25cm 내외로 가시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요 밑에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보시면,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감자 파종기인데 2줄 재배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서 나와 있는 것, 그 파종기가 이제 보급된 것들이 한 3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2줄 재배되는 것도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한 줄 2이랑 해가지고 파종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운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심으시는 분들도 이랑 만들어서 손으로 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던져 넣은 다음에 관리기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서 이랑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심거나 그렇게 관리기로 올리시더라도 깊이 파종을 못 합니다. 한 10cm, 많아봐야 10cm 내외. 그렇게 하는데, 감자 파종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해도 한 15cm 이상 정도는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자 재배를 할 때 파종 깊이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 파종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깊이 들어가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심어는 강풍이 불었을 때 그게 줄기나 그런 것들을 지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양이 제주도에서는 깊이 재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2005년도에 고령지 농업연구센터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고령지 시험프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나온 감자 총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한랭할 때, 온난할 때, 그리고 건조할 때, 다습할 때 이렇게 구분이 하는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 빨간 게 우리가 심는 감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감자가 다 깊게 심어져 있는데, 추울 때, 그리고 추워서 습기가 많을 때만 얕게 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깊이 들어가게 심고, 혹시나 만일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배수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물이 쉽게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감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랭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높게 심는데, 건조할 때 같은 경우는 복토를 조금 낮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 재배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이 문제가 됩니다. 빨리 나오게 하는 것. 깊게 심게 되면 한 달 멀칭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봄 재배는 멀칭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서 토양 온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게 봄 재배에서는 장마가 오기 전에 익어갈 때 성숙기에 고온 다습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을 해야 되고 비가 고온 수확기 근처엔 배수로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가을 재배 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처음에 이제 파종한 다음에 고온 다습 환경입니다. 태풍이나 이제 장마가 늦게까지 날 때 하는 걸 해가지고 처음에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파종할 시기 때 고온이 되면 파종 깊이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일찍 심는다고 심었는데 토양 표면에서 한 5cm 내외 해가지고 파종을 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종하자마자 그게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또 25도 이상 열대야가 막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낮 같은 경우는 토양 표면 온도가 다 40도가 넘기 때문에 감자가 심어놓고 감자가 익어버린 가지고 이제 무름병이 다 썩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름에 고온에 재배를 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될 게 깊게 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장마나 태풍에 의해서 잠길 수 있는 걸 잠기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배수로를 신경 써서 갖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育후반기를 가면 이제 조금 늦게 심어질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월, 11월 되면 제주도에 같은 경우 11월에 이제 갑자기 서리가 이제 좀 세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잎이 피해를 받게 되면 조금 일찍 오거나 할 때 감자가 이제 성숙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이제 잎이 말라가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저장이 잘 안 되고 썩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이제 저온으로 계속 돼가지고 늦게 수확이 될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열개가 되는 벌어지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태풍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늦게 이제 파종을 해야 될 경우는 가을 재배를 하실 때도 멀칭 재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멀칭 재배에 대해서 이제 가을에 저희들 한번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멀칭 안 한 것, 여기는 지금 위에 있는 표는 흑색 멀칭하고 분홍색이 갖다 투명 멀칭인데 투명 멀칭하는 것이 한 3도에서 5도 정도 갖다 온도가 높은데 실제적으로 멀칭을 하게 되면 피복을 안 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흑색 멀칭 지금 제일 위로 나온 것들이 투명 멀칭이나 노란색이 흑색 멀칭입니다. 2020년도에 갖다 저희 해가지고 탐납 품종, 대지 품종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투명 멀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심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아무래도 9월 달까지 간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흑색 멀칭으로 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것이 투명 멀칭하는 것보다 더 나은데 실제적으로 흑색 멀칭을 해봤을 때 수량이 갖다 총서줄량이 투명 멀칭보다는 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확기 온도를 한다고 투명 멀칭을 하실 필요는 없고 흑색 멀칭을 해주시게 되면 제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무멀칭한 것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생분해 비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20년도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을 해봤습니다. 예, 이 생분해 비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분해를 하는 비닐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일반 비닐이고 왼쪽이 생분해 비닐인데 뭐 이것도 흑색이 있고 백색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그쪽에서는 이제 실험할 때는 흑색 멀칭 비닐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생분해 비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저희들 해본 이유가 노동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타공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돈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이건 무공입니다. 둘 다 이제 무공인데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감자 순이 뚫고 나올 수 있느냐를 봤는데 오른쪽에서는 순이 나와도 이게 나오질 못하는데 이 생분해 비닐은 뚫고 나왔습니다. 알아서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밑에 있는 그림,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나중에 생육 후반기인데 감자 생육도 갖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한 후에 수확할 때도 수확하고 굴치게 한 다음에 이제 할 때도 이제 걷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경운했을 때도 이 비닐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전분 계통으로 돼 있는 거라 가지고 감자나 옥수수처럼 같은 전분 걸 그런 것들로 이용해서 만든 거라 가지고 서서히 갖다가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비닐 자체는 일반 비닐에 비해 가지고 한 3~4배 비쌉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근데 이걸 뭐 그럼 3~4배 비싼데 어떡할 거냐 근데 혹시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올해 2022년도에 이제 행정에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250헥타인가 그 정도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제 지금 계획이 더 해가지고 면적을 더 늘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한번 친환경 재배나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일 경우는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만일 이제 행정 그 산업계 읍면 산업계 가셔가지고 이걸 시 사업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 타공 인건비도 갖다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의 다른 비닐 같은 생분해 비닐인데 값이 더 싸고 한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 지금 실증해 볼 계획입니다. 예, 만일에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교육을 다시 하게 될 때는 그것도 아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공 비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어느 농업인이 실제적으로 직접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집 비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흑색 비닐이 있고 배색 비닐이 있는데 여기에 심는 부분에 감자 파종되는 부분에 칼집이 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이 자동으로 올라오면 타공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거 밑에 있는 사진은 그거 제일 나중에 수확기 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만 아무 이상 없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생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닐을 걷어내는 거는 작업은 해야 됩니다. 감자 이제 수확하고 저장 방법입니다. 감자 수확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잎이 누렇게 변하고 마르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껍질이 갖다 코르크가 돼가지고 감자 속살하고도 밀착이 되고 전분 함량도 많아지고 나중에 갖다 저장할 때도 갖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확한 다음에 이제 저장 전 처리인데 기본적으로 수확하고 난 다음에 1~2주 가량은 넓게 그늘에서 펴가지고 상처 치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기본적으로 무름병이나 곰팡이병들이 이제 걸리질 않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감자가 저장할 때 부패가 되는 건 작업 중에 상처가 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병든 감자가 그때 나오게 되면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온저장고에 쓰게 되면 한 2도 내에서 4도 내외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는 그늘진 곳에서 갖다 상온 내에서 저장을 해주셔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겨울철에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은 보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장 중에는 이제 하는 것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환기가 돼야 됩니다.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지만 흑색 신부병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게 그쪽으로 이제 또 무름병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해가지고 계속 번지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재배할 때 이젠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품바람병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갑자기 맑은 날 가보게 되면 특히 처음에 이제 봄철에 파종한 다음에 잘 자라다가
한낮에만 가면 이파리가 축 처져 버리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아침 되면 이제 밤 되거나 이제 다음날 아침 되면 또 회복돼 가지고 아 이제 괜찮구나 해 가지고 물을 줬는데 또 다음날도 맑으면 또 들어갑니다. 시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품마름, 이게 품마름병인데 실제적으로 요거 하게 되면 이건 감작인데 줄기 자체도 막혀버립니다. 물을 흡수를 못 해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갖다 감자는 이제 죽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 균이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게 지금 현재 생기게 되면 그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품마름병이 많이 걸렸던 곳에서는 한 3, 4년 동안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안 걸렸던 밭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충이 들어가거나 가해를 하게 되면 거기 상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균들이 갖다 이동해 오면서 갖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때문에 상처가 낫지 않도록 이제 해충 밀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역병입니다. 이거는 저온일 때, 뭐 태풍이 늦은 태풍 올 때나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9월 달에 오는 태풍도 문제가 뭐냐면 역병 같은 경우는 지상부는 25도, 30도가 되지만 땅 속은 15도, 20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태풍이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이제 보게 되면 잠기거나 태풍에 줄기 피해를 보게 되면 문제가 역병은 이제 저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역병약도 줄기가 흔들리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병약도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지상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무름병약도 같이 치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치더라도 그냥 위로만 살살 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주식으로 이제 약을 살포해 주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양량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치료가 그 토양 내에서가 치료가 될 수 있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습하고 저온일 때 해근 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역병이 갖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파리 뒷면에 갖다 곰팡이가 처음에는 곰팡이가 보이고 나중에는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에 변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되면 그다음에 무름병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온기 때 나타납니다. 예, 이게 토양에 있는 세균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무름병이 걸리게 되면 더 문제가 세균에는 항생제 계통의 약제밖에 없는데 약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치게 되면 항생제의 세균은 내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제가가 높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무름병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과습이 되고 상처 아까 바람이나 그런 거에 가지고 태풍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균이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방지할 수 있으면 감자를 살릴 수 있을 거다 만일 생각이 되시게 되면 태풍이나 그런 거 지나갈 때 드론 방제라도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일 이제 우리가 탐나 감자가 나온 이유에 더댕이병.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항성 품종을 심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토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 pH를 또 맞추고 시감자 소독 또 한번 캐스팅으로 갖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퇴비를 부속이 잘 된 걸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보다 보면 미숙 퇴비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댕이병이 많아났던 곳엔 실질적으로 그 이 균도 한 3, 4년 정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이제 윤작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을 때 고온다습 할 때 이제 바람이 셀 때 해가지고 피해받는 게 이제 이렇게 잎 줄기에 갖다 그 동심원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역병인데 생육이 갖다 그 뭐 정상적으로 생육되게 되면 그렇지 않는데 조금 이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않고 물이 많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이것도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흐릴 때 해가지고
키워야 된다고 질소질비로 많이 했을 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더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시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흑지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온 다습할 때 해가지고 산성 토양에서 이제 많이 됩니다. 이거는 시감자를 이용해서 토양통에 전염을 되기 때문에 그 무병종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심는 문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데, 만일 이제 병이 심해지게 되면 가끔 갖다가 이제 감자가 이렇게 뿌리 위로, 토양 위로 나와가지고 달리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가끔 나오는데 홍색부패병이라고 해가지고 수확기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좀 진전이 된 다음에 연갈색으로 이렇게 홍색, 갈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걸리게 되면 그 식물체에서이기 때문에 식물체 잔재를 갖다가 놔두시지 말고 이것도 밖으로 내치셔야 되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물에 의해서 번져갑니다. 현재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약재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잎말린 바이러스, 감자 바이러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위축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이제 걸리게 되면 밖으로 이제 그 포장 밖으로 갖다 내치셔야 되고, 딱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진딧물, 총체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오지 않도록 병해충 관리를 잘 하셔야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이제 걸리신 것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있는 것들은 부분에 있던 것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바이러스가 옮긴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종서로 쓰지를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감자 소독을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해충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뭐 진딧물 등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특이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큰 28 전방이 무당벌레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무당벌레 하게 되면 우리가 익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큰 28 무당벌레는 색깔이 갖다가 조금 우리가 아는 진한 분홍색 계통이 아니라 조금 색깔이 옅고 점이 많습니다. 검은 점이. 이거는 갖다 해충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 요 이파리에 나오신 거 보시게 되면 달팽이 지나갔을 때 나오는 자국처럼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이게 피해를 행운의 이파리가 가해를 받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뭐 나방이나 그 노린재 계통이 약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잘 보시게 되면 고슴도치 뭐처럼 이제 나오는데, 이거 무당벌레 유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벌레 유충하고는 좀 또 모양이 틀립니다. 예, 진딧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약만 한번 잘 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밀도가 늘어나면, 해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방제를 해도 그 다음에 또 살아남은 놈들이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윗면에, 해충들은 잎 윗면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잎 뒷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 하게 되면 가끔씩 잎 뒷면을 갖다 한번 보셔가지고 날씨가 맑거나 할 때는 그런 데에 대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딧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매개충입니다. 방아벌레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토양에 한번 나오게 되면 한 2, 3년 동안 계속 이제 땅속에서 하는데, 이게 감자를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양 속에서 윤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혹시나 나왔다 할 경우는 겨울철에 한번 경운을 해줄 수 있으면 경운을 해주셔서 이놈들이 위로 지상부로 나오게 되게 되면 얼어서 죽을 거니까 밀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또 파종 전에 입자형 토양살충제를 좀 뿌려주시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나방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나방은 잎을 이거는 갉아 먹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보이기가 이제 쉬운데, 우리가 나방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파리가 커지게 되면 요놈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된 것들은
약을 맞아도 웬만하면 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알이 해가지고 그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방제가 늦게 되면 이놈들을 잡더라, 해군에 약을 치더라도 먼저 했던 놈들이 많기 때문에 이놈들도 방제가 잘 안 되고 계속 피해를 갈 수 있고, 혹시나 그게 더 번져서 일찍 해서 성충이 됐을 경우는 거기서 또 알이 나오고 유충이 나오기 때문에 방제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게 되면 이런 나방류 계통은 방제를 일찍 해서 보일 수 있을 때 일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총체벌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이제 크기가 몇 센치냐면 요거 지금 보게 되면 막 큰 거 같지만 2mm입니다. 오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거 총체벌레도 종류가 많은데 오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1mm 내외도 그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보지 않으시면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이 색깔들이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감자밭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 있는데 포록포록 이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포록포록 뛰어다닌다 할 경우는 이거 총체벌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날개가 있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세대가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세대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방제를 안 해주시게 되면 해가지고 많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감자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쪽파든 뭐 대파든 그런 것들, 뭐 감귤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에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할 때 혹시나 많이 번져 있게 되면 처음에 심어서 순이 나올 때 그거를 갖다가 다른 작물도 주의를 하셔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 그쪽 본인 밭으로 갖다 모두 이 총체벌레들이 날아와가지고 처음부터도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참원지응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응의 계통이 귤릉에나 빼고는, 이거는 진짜 현미경 아니면 보통 사람도 눈 시력 좋은 사람도 볼 일을 잘 못합니다. 보통 순 끝에가 이렇게 말라가기 시작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너무 더운 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응의 계통은 이제 7월달, 8월달 그런 때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9월, 10월, 특히 10월달 같은 때 그렇게 온도가 좀 내려갈 때 이게 더 번지기 때문에 그 시기 때 가지고 바람 피해도 없는데 이제 순이 갖다 말라가는 증상이 나온다 하게 되면 그거를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응의 약을 한번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생리장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심공동 부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거나 할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커가면서 가운데가 비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칼륨이나 칼슘이 부족할 때 하기 때문에 일찍 심어가지고 생육이 빠르거나 이제 하고 싶으실 때는 이 시비를 갖다가 조금 추비를 해주시는 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2차 생장입니다. 여기 보통 이제 혹 달렸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봄재배나 수확 때 수확이 좀 늦어지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돼가면서 고온이 되게 되면 그게 땅 속에서 갖다 그냥 자동으로 휴면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생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정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되면 2차 생장을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비량이 또 많아질 때, 그 다음에 또 물이 많을 때, 그런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고온기 때는 갖다 수확을 갖다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열계 증상, 아까 말씀드린 열계 증상 갈라짐인데, 이거는 이제 가을 재배할 때 이렇게 문제가 크기 또 큰 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수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나 이제 질소질이 비료를 갖다 또 많이 줬거나 해가지고 생장이 많이 될 때, 갑자기 가을에 올해처럼 이제 가을에 비가 없을 때도 할 수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관수를 해주시는 게 이런 열계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피목비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이 과습할 때, 이건 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오래 갖다 있게 되면 습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못 해가지고 이 피목 증상이 나오는데, 이게 토록한 게 적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게 해서 이제 오게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병원균이 침투해가지고 나중에 저장할 때도 문제가 되고 종자로 쓰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화 일소입니다. 봄에 수확을 하는데 계속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을 복토를 했는데도 땅이 갈라지면서 녹화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또 심고 이제 거기에 밑에 쪽에 달리더라도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녹화 증상이 나타나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복토를 하더라도 가뭄이 들 때 되면 이런 걸 물을 한 번씩 줄 수 있으면 북주기를 또 한 번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이제 관수 시설을 설치하시는 게 이런 녹화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갈색 반점입니다. 이게 감자가 겉으로는 이제 티가 안 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잘라서 보면 안에가 이제 갈색으로 변색이 된 것들이 나타나는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칼슘이 부족할 때, 고온일 때 그런 증상이 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흑색 심부병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장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저장할 때, 그리고 또 환기가 안 될 때, 감자는 자체적으로 갖다 호흡을 조금씩 계속 하거든요. 근데 호흡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호흡 장애로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해나 동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서리 피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봄 재배할 때는 이제 3월 중하순 때, 어떨 때는 이제 4월 달에도 서리가 이제 내리게 되면 이렇게 그냥 피해만 받으면 좋은데 가끔은 이제 다 녹아버린 증상도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는 문제는 이제 자라나와야 되는데 생장점이 문제가 되고 이 피해를 받게 되면 자라나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자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성공적으로 감자 재배를 하셔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